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의 기대치에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경기 둔화 우려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뉴욕 증시가 나흘째 하락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코스피도 역시 기술적 반등 하루 만에 다시 꺾이고 말았는데요. 꺾이는 폭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720선을 위협받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물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급과 지수 다시 함께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300억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그래도 1,400억 이상 사주고는 있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외면하고 있고 선물은 좀 사지만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프로그램 차익이 1,600억 이상 매물화되면서 전반적인 비차익까지 감안해 프로그램 쪽에서만 1,750억가량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722 정도로 1,720선 겨우 유지하고 있는 중이며 코스닥 역시 하락 반전된 이후 다시금 상승적으로 오기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475포인트 정도이네요. 자, 오늘 테마를 먼저 가서 좀 들여다볼까요? 자, 4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비료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오늘 아침에도 이미 상한가 가까이에 접어든 종목들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나로호 3호 이제 3차 발표가 이제 내년 정도에 아마 발사가 시도가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었죠. 역시 좀 움직이는 종목들, 많게는 한 5% 정도까지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들어가서 한번 보죠. 오늘 일단 지수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증권주도 힘이 좀 없을 텐데요. 오늘 기회 가운데서 두산중공업이 가장 강세를 띠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다시 사우디 쪽에 재입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분 오늘 아침에 빠르게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 3%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고 서비스업 관련해서도요. NHN이 좀 1.5% 정도 하락하는 반면에 NC소프트가 거의 2% 가까이 급반등하는 것은 증권사의 호평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금속 쪽에서도 또 조선내와 같은 경우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많이 좀 떨어지는 쪽은요. 확실히 은행이나 증권 또 많이 올랐었던 철강금속 쪽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씩은 빠지고 있는 분위기, 또 철강금속도 포스코가 2% 이상 하락하면서 48만 원대 초반, 고려아연도 역시 2% 이상이나 꺾이고 있고 현대제철도 10만 8,500원 정도로 주당 2,000원 내리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1,800이 아니라 이제 1,720선도 위협받는 속에서 강할 수가 없겠고요. 금융업종도 전반적으로 때문에 부진합니다. 운수창고 쪽에서 해운주가 또한 강세였었는데요. 오늘 대한해운, 글로비스까지도 글로비스 7% 이상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도 이래저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역시 오늘 환율도 도와주진 않고 있지만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 다시 불거지면서 2.7%나 적지 않게 내리고 있고요. 건설업종에서도 대형주들이 한 2% 이상씩은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서는요. 자동차주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나 모두 다 한 1.5% 내지 2% 가까이나 밀리고 있고 노선도 함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기아차도 지난주 금요일 3% 정도 반등했지만 1.5% 가까이 내리면서 다시금 3만 원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 수급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분석 간단하게 여쭙죠. 그렇습니다. 오늘 장 이제 사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21선 이탈을 하면서 1720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또 의미 있게 좀 그래도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세로 1740포인트까지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또 주말새 또 미국도 계속 하락세를 좀 이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전일의 저점이면서 61선이 위치한 이제 1711포인트가 61선인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약간은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지수적인 면에서도 약간은 하반 경직이 약간 반등보다는 하반 경직이 좀 필요한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전장 개장하자마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데, 외국인은 오늘 아침부터 전 업종에 대해서 좀 매도세를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시장이 부담이 되는데, 사실 지난주 좀 만기날 오히려 하락세 우열이 이제 만기를 좀 마감하면서 프로그램 시장이 오늘 아침부터 벌써 한 1,700정 나오다 보니까 창구를 통한 현선물 매도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수급을 좀 압박한다, 그런 오전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61선 위치한 1721포인트 정도 지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저가였었는데 캔들 바로 밑이 1721이었는데 지금 1719까지 막 내려갑니다. 오늘 또한 저가를 다시금 경신하고 있어서 어제 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하창봉 과장님 말씀대로 종가 기준 1761선인 11포인트 정도 좀 지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패턴의 모습을 보였었는지, 특별히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일단 알아야 이번 주 또 오늘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순매수 상위 리스트 주간 단위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주간 5거래일 동안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외국인은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주로 이제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LG화학 뭐 순서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LG화학, NHN, 외환은행, 락앤랑, 신세계를 매수를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라든지 현대건설,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기를 매수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 기관이 같이 한번 묶어봤을 때 LG화학이라든지 뭐 SDI 같은 게 2차 전지 종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한 중에서 약간 그 신세계의 매수라든지 락앤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통주를 할 수 있는데, 뭐 락앤락은 아시겠지만은 국내 그 밀폐용기 1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뭐야 신규주입니다만 이런 종목이 한 3박 이상 들어왔다는 거. 즉 2차 전지 시장은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하고 유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가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보다도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을 좀 매수했다는 데서 좀 특징이 있는데, 네. 일단 그보다 먼저 앞서 포스코가 이제 매수 1위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업황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포스코가 갖고 있는 50만 원 이하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기관의 매수세를 좀 유입시켰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어느 정도 기관의 매수 동기를 좀 잡아당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건설이야 주지하다시피 이제 7월 초부터 계속 현대차 그룹과 현대그룹 간의 비인수 경쟁이 붙다 보니까 어느 정도 M&A 노린 그런 M&A성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 중에서 어느 정도 건설업종이 워낙 낙폭이 과하다 보니까 좀 매수가 들어왔던, 즉 정리하자면 외국인과 기관은 외국인은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하면서 유통주를 좀 매수했고, 기관은 낙폭 과제라든지 주요 이슈가 있는 종목에 좀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화면에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순매도를 보니까 지난 한 주간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고 2위도 현대차이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것은 삼성전기가 또 2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가격이 좀 싸면 기관도 일부 IT 쪽에는 매수세를 보내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굉장히 거센 매도세도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IT를 사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IT에 대한 좀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IT주 내에서도 순매수 상위도 있지만 순매도 상위에도 종목이 랭크가 돼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IT를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IT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국내 IT 주가를 뭐 그룹주 움직이는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보통 IT를 말할 때 삼성전자라는 하이닉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요건 이제 D램 쪽이죠. 어느 정도 D램 쪽은 사실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쌍거리 매도가 나왔던 업종이고요. 또 최근에 IT 중에서 국내 이제 세 개 섹터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로 대변되는 삼성 SDI와 같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 LG화학, 그리고 또 하나가 그 LED죠. LED의 대표 주주할 수 있는 삼성전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쌍거리 매도가 나왔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를 좀 유입해왔고, 그리고 LED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지수 급락전에 먼저 몰매를 맞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지난주 후반부터는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 그런적인 수급이 좀 보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투자가분들 느끼시기에도 어느 정도 지금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 같이, 물론 삼성전자는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은 2차 전지라든지 LED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낙폭 과제라든지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죠. 코스닥 쪽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 한번 보고 또 그에 파생된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뭐 지난 7월 19일 이후에 워낙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좀 몰매를 맞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지난주
주간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면은 가장 뭐 LED의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서울반도체를 이제 41억 정도 매수는 가장 우위를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태광, PN텔, 실리콘옥스를 보였는데 뭐 외국인 종목에서는 이제 서울반도체 LED가 아무래도 그 기관의 매도세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그거를 좀 밑에서 받쳐준 그런 뭐 산발적인 매수로 보일 수 있겠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내수주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이것도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좀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태광이라는 종목이 사실 좀 특징적인데 태광은 대표적인 비철금속입니다. 예. 태광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에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왔던 종목인데 외국인이 한 24억 그 태광 기관이 58억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코스닥이지만은 약간은 그 지난주 주가 흐름에서 약간 선방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종목 같고요. 뭐 기관은 대표적으로 또 이 비철금속 중에 하나인 태광과 함께 성광밴드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철광이라든지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포스코는 매도를 했는데 약간 중소형 철강이나 비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의 또 하나 특징적인 매수 종목이 이제 성광밴드 태광이나 CJ 오쇼핑이라든지 SM이 있는데 CJ 오쇼핑은 뭐 대표적인 뭐 홈쇼핑 관련주고 아무래도 중국 쪽 실적 관련 그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매수에 유입됐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조금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7월 중순 이후에 그 8월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이 워낙 그 기술주 IT 위주로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은 엔터테인먼트 쪽 나름 그 대체 섹터로 좀 매수자 유입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재밌는 것이 이제 피칭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가 각각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베스트 3 안에 손꼽혔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태광과 성광밴드에 대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또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사실 이제 태광과 성광밴드는 어차피 하는 일 그 회사가 다루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거의 비슷한 업종인데 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5월 저점 이후에 N자형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는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비철금속이 최근에도 어느 정도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 매기세가 좀 유입되다 보니까 상승을 이어왔고 네. 현재 수준에서 태광과 성광밴드의 가장 특징인 거는 회사 성장성 대비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는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약간은 매수세를 유입시키지 않나. 왜냐?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실제적으로 LED라든지 서울반도체 같이 대표적인 종목을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네. 비철금속 단단하지만 천천히 가는 업종이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두 종목의 상대 비교보다는 지금 뭐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의 같이 가격대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매수에 유입된다는 것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관점에서 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뭐 살짝 SM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 주셨었는데 오늘 SM 얘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요. 그 밖에 이거는 좀 꼭 봐라 하는 종목이 더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대부분 저도 약간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인데 예. 지금 대형주는 워낙 지금 하나 다르고 오늘 개별주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SM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수만이 사장으로 있는 국내 대표적인 초보 엔터테인먼트 업체죠. 지금 현재 주가 한 14,00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코스닥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SM 같은 경우는 지난주 8월 초순부터 어느 정도 12,000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차트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몇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음원 시장에 어느 정도 구조적 변화가 나왔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DVD 음원에서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 보급받으면서 음원 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앵고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SM의 그래도 대표적인 가수가 보아 아니겠습니까? 네. 보아나 소녀시대인데 이 보아나 소녀시대 일본 진출에 따른 일본의 매출 성장세이 최근 앵고 현상과 같이 맞무닥치면서 그냥 풀어도 될 거를 엔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SM 측에서는 한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상반기 삼성전자의 컨텐츠 매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관의 매수에 가장 지금 SM 주가의 상승의 원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LED 전기전지 업종에서 약간 대체 투자 형태로서 이제 좀 매수 유입됐다. 차트상으로도 21선이 위치한 13,000원이 지지될 때는 21선 매수 종목으로 좀 접근할 종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1선 매수 정도 한번 해보자. SM 얘기를 하셨습니다. 엔고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21선 정도면 한 13,000원 정도입니까? 그렇죠. 13,000원 정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힘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종목을 바로 이제 언급을 드린다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입니다. 오늘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사우디의 화력발전 원전 수주 기념으로 아침에 3% 이상의 급등세 출발을 하면서 기계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산 계열의 건설 및 공작 굴삭기 전문 생산 업체죠.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은 원래 두산그룹이 갖고 있던 밥캣 인수를 통한 그 그룹 리스크인데 이것이 어느 밥캣 쪽에서
그 실적 턴어라운드 리스크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룹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 그런 게 나왔고, 가장 결정적인 중국 모멘텀에서 중국의 그 서부 쪽이죠. 중국 네. 서부의 도시 개발과 중국형 굴삭기 판매가 상당히 호전을 보이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는 최근에 좀 상승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21,000원이 위치한 21선 지지형 매수 종목군으로서 오늘 지금 장이 밀리다 보니까 네. 약간 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21선이 21,000원이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매수 종목으로 좀 접할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하창봉 과장님께서는 접근하신 종목들도 차트를 봐도 그렇고 낙폭과다된데 위험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견조하고 유지되고 있는 종목에 좀 안전한 기술적으로 올라타는 전략 정도를 보시는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많이 빠진 종목을 선택했던 매수를 하시는데 예.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수가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간에 모든 가장 기초적인 거는 21선이라 할 수 있는 수급선을 살아있는 그 종목을 그리고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관이든 외국이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이 네. 실제적으로는 수익률 게임이나 주가 상승 면에서는 좋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SM 얘기를 들어봤네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720선 하회한 코스피가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718포인트, 17까지도 내려갔던 것도 같고요. 외국인이 한 1,500억 가까이 정도 팔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9시 50분입니다. 외국인은 1,500 정도 물량을 내놓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거의 1,800억 이상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스닥도 함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양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개별적인 그런 종목들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은 딱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입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산중공업이 강세를 띠고 있다면서요? 네,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정부가 나로호의 3차 발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피츠로시스와 한양 ENG, 세트랙I, 그리고 한양 디지텍 등인데요. 어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2차 발사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중동발 훈풍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의 화력발전소 입찰에서 두산중공업이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화력발전소는 수주액이 35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서 패소한 에코솔루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솔루션은 오늘 오전 공시를 통해 2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가압류당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에서 에코솔루션 법원의 판정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약세를 띠고 있지만 두산중공업 그리고 나로호 3차 발사 관련된 우주항공주가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상대적인 강세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네요. 자, 코스피가 1720선도 하회라고 앞서 하창봉 과장님께서도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지지가 됐으면 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시점입니다. 이미 주말 정도에서는 FOMC부터 시발적으로 한 경기 둔화에 따른 지수였던 하락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글쎄 그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오늘 아침 어떤 리포트들을 써내고 있는지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금요일에 깜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비관과 낙관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대우증권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전망임에도 더블 D 우려가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미국 경기 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다소 낮추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신증권도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와 외국인 수급 약화 등으로 코스피가 다시 비추세 국면으로 퇴보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하반기 기업이익 증가 모멘텀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약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상황을 낙관하는 편이었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비록 부진한 미국 경제지표가 부담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지표의 둔화는 순환적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낙관의 이유로 지수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기업 가치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주식형 펀드가 대량 환매되는 지수 때도 상향 조정됐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의 1600포인트 선 중반을 지수의 저점으로 판단했다면 이번 지수의 저점은 1700포인트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경기 우려, 외국인 수급 안 좋다, 이익 모멘텀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비관론의 어떤 주요 근거였던 것 같고, 그나마 어느 정도 악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 조정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저점대가 이미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에 낙관론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비관론, 낙관론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대응하기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거나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들어봤는데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3분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에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명을 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원 시사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전화를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드리면요. 필요하신 분들은 02 지역번호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5분 뒤부터 상담 시작할게요.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은 먼저 간단하게 갖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오늘은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함께 해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우기철 차장께서 언급한 종목부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데 식자재 유통의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 돈 많다, 현금 보유액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주셨습니다. 2천억 원 정도로요, 현금 보유액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든든한 현대그룹사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유통망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 싸움에서 이미 많은 부분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도요, 지분 같은 경우에도 현대백화점, 현대차, 현대홈쇼핑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지금 8천억이 넘기 때문에 이래저래 현대그린푸드에 좀 주목하자라고 하셨었는데 현대그린푸드 요즘 가는 그런 종목이 더 간다라는 언급도 하셨었고 차트 그만큼 굉장히 괜찮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기관이 꾸준하게 또한 사주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 현대그린푸드 일단 예상 매수가를 1,500원 정도로 보셨거든요. 오늘 아침은 좀 조용하게 출발하더니 상승적으로 방향을 아주 소폭이나마 잡은 듯 싶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네, 1,900원, 1,850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오늘 현대그린푸드 목표 가격을요, 13,000원까지 보셨는데 이미 전 고점을 살짝 뛰어넘은 상황에서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또한 기관이 좀 강력하게 사주는 그런 분위기, 기관의 연속적인 글쎄 한 7거래일 정도에서 한 2거래일 정도 빼고는 계속해서 기관이 사줬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간간히 끼어 있었었고요. 오늘 현대그린푸드 만약에 1,500원 정도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이 살짝 깨지는 9,9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떠오르는 피팅 업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했던 종목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앞서서 저희가 태광하고 성광밴드에 대한 종목 얘기도 앞서 하창봉 과장님과도 나눠봤었는데요. 오히려 최건영 실장님께서는 대형 피팅 업체보다 중소형 업체들에 좀 주목하자는 색다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중소형 업체들 하면은 하이로코리아와 BMT를 들어주셨는데 하이로코리아의 경우에는요, 어제 종가 14,400원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매수 가격을 한 14,000원 정도, 오늘 뉴욕장 보니까 좀 약세로 출발할 것 같아서 14,000원 정도의 매수 관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중소형 피팅 업체들 시장이 아마 그 파이 자체가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피팅 업체 시장에서 대형 업체들보다 더 시장이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연중 최고가 돌파 가능성까지 보셨거든요. 현재 가격 한번 볼까요? 14,300원이군요. 오늘 매수 가격, 예상 매수 가격을 한 14,000원 정도 보셨으니까
크게 갭이 벌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14,000원 정도에서 샀다라고 했을 때 목표 가격은 16,100원, 16,000원 정도 위쪽으로 15%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번 연중 고점이라 할 수 있죠. 5월 달에 최고점 찍은 것이 한 15,000원 그 정도 초반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올 초군요. 지난해 초인가요? 아무튼 15,000원 정도 뛰어넘는 하이로코리아 16,000원까지 선전을 기대하셨고요. 손절 가격으로는 아래쪽으로 10%인 12,6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MT라는 역시 피팅의 중소형주인데요. 어제 종가가 7,820원이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약간의 조정 보시고 7,700원까지 정도에서 매수 관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연중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중 최고가 근처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BMT 역시 하이로코리아와 비슷한 전략인데요. BMT 현재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BMT가 현재 7,790원 정도인데요. 매수가를 7,700원 정도로 보셨는데 BMT도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위쪽 꼬리가 다 달려있어서 오늘 장중에 한번 7,700원 정도 조금 더 하락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가격은 연중 최고점 9,940원 근처인 8,860원대 정도 보셨습니다.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위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위쪽으로 15%입니다. 손절 가격은 아래쪽 10%인 7,000원 조금 못 되는 6,93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현재 코스피가 1,722포인트 정도로 1,720선 위쪽으로는 다행히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474선 역시 비슷한데요. 코스피가 혹시 1,725, 1,730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제가 지수 언급을 중간에라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할게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원 시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화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좀 전에 화면에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3153-2611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볼까요? 예, 네오이즈. 네오이즈. 네오위즈라는 종목이요? 예. 네, 네오위즈 게임즈가 아니라 그냥 네오위즈이시죠? 예, 예. 네, 얼마에 사셨나요? 그 22,000원요. 22,00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지요? 2009년도에 네. 초에 샀을 거예요. 2009년 초에 얼마 정도에 사셨나요? 22,000원. 22,000원. 예. 2009년 초에 22,0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쭉 들고 계신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한 예, 만 원 정도 반토막이 났네요. 그죠? 예, 반토막 더 나버렸죠. 예. 그래요. 중간에 혹시 올 초나 해서 15,000원 정도대에서 한번 손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 건 전 잘 몰라갖고. 매수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는데. 예, 예. 예.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밑에서 사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 같은 것은 잘 못한다 하셨었고, 손절매도 이렇게, 그렇게 수월하게 좀 접근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지가 오래되시진 않은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해본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초반에 이런 또 안 좋은 경험들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서투르다라는 걸 감안해서 우리 정양원 시사님께서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 네, 네오이즈는 자회사인 네오이즈 게임즈와 네오이즈 벅스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지주자 성격이 좀 강한데요. 이 종목은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은 거의 하락 트렌드 쪽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습니다. 계속적인 하락에도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조금 투자자들의 좀 외면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 지금 지지선이 나왔는데요. 많은 선이 좀 지지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 흐름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자 매수가가 지금 뭐 22,000원대 같으면 사실은 조금 오래되셨는데요. 네. 손절가 놓치신 건 안타까우신데 사실은 이 종목은 22,000원까지 보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3,500원, 14,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흐름을 좀 보시면서 여기서도 또 힘이 없다 싶으면 여기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쉽게 말하면 발빼기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일단 손절가는 사실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너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4,000원 권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000원을 돌파해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자. 이런 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하셨었는데 결국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올 초에 좀 약간 횡보했었던 가격대인 14,500원 정도 되면은 좀 손절을 하시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서라도 더 이상 하락하면 더 손실이 커지니까 그 정도에서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더 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에서는 예, 나오지 않은 전략인데 지금 1,200원 정도잖아요. 이 주가 좀 보고 계시다가 더 뭐 9,000원 이때 팔고 나오시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쪽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가격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었고 14,500원까지 올라오면은 기다렸다가 네오이즈 정도는 그 정도에서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14,50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예, HTS에서 그렇게 매도 사인을 걸어 놓으시고 이 종목에서 이제 빠져나오자 이렇게 손실을 조금 보고서라도 예, 이렇게 전략을 짜 주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14,5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뭐 더 추가적인 질문 갖고 계신가요? 예, 예. 대한해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갖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것도 그때 같은 동시에 샀는데 그거 79,000원에 샀어요. 네, 대한해운은 79,000원에 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간에 뭐 아무것도 뭐 추가적으로 사시거나 팔거나 하신 거 없으시죠? 예. 네, 그런데 지금 55,000원 정도. 예, 이것도 하락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3만 원대까지 이렇게 갔었었는데요. 예. 예, 알고 계시죠? 그때 예,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물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67,000원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다시 좀 하락했다가 55,900원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전화를 이렇게 주신 다음에 상담 들으시고는 꼭 그냥 무조건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해운에 대한 상담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감사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은 조정 구간이지만은 사실은 그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기관들이 매수가 이어지다가 조금 기관들 물량이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크신데요. 주식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물론 뭐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이 좋은 게 아니고 하락장에서는 좀 파시고 상승장에서는 좀 담아두시는 그런 전략이 좀 발빠른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좀 더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67,000원, 그러니까 67,800원 이제 전고점 돌파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게 9만 원 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지금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한해운은 지금 뭐 56,000원 정도인데요. 매수 가격이 79,000원, 거의 한 8만원 근처가 되시는데 9만원까지 저희가 이미 다른 분들 대한해운을 많이 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9만원까지도 이 종목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최근 들어서 또.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그런데 9만원 또 넘기는 걸 보고서 혹은 8만원, 뭐 9만원 후반, 9만원대 초반까지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꺾이면은 9만원에 조금 못 돼도 예를 들어서 89,900원이라 할지라도 9만원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아니죠. 예, 차트를 좀. 저는 본전만 되면 나갈 겁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본전만 되면 나간다고 하시는데 한 말씀. 주식에 본전은 없습니다. 안 사시면 본전인데요. 본전 생각하다가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크게 그렇죠. 힘들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67,800원 돌파하면은, 본전이자 뭐 거의 9만원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9만원대인데, 여기까지 상승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어떤 악재가 나오고 꺾인다든지 크게 시장이 흔들리고 또 예를 들어 더블딥이 나온다라든지 외국에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더블디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는 좀 빠져나오자는 전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67,800까지 돌파했다가 여기서 힘이 없으면 여기서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짧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무너진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67,800원 얼마 전에 가장 많이 올라가 봤었던 가격이거든요. 물론 매수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역시 거기에서도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9만 원 혹은 매수 가격 거의 8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67,800원에서 힘이 좋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파실 이유가 없겠지만 여기서 또다시 전에 가장 높았었던 주가에서 주춤 하네라고 하면은 그 정도에서 역시 네오이즈와 비슷하게 좀 빠져나오는 전략, 손실을 보고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쭉 들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그 중간쯤에는 6만 한 7, 8천 원 정도 고점을 수월하게 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오위즈, 대한해운 두 종목 연이어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요, 1723포인트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네요. 프로그램 매물이요, 벌써 9시 막 지나고 10시 7분인데 2천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죠. 두 번째 상담 전화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후승예. 후성이라는 종목. 이 처음에는 뭐 탄소 배출권 얘기하다 이제 전기차 테마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게 4,300원 정도 미치습니다. 4,3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고 지금 보유하신 물량이 많으세요? 보유한 물건이 9,000주 되거든요. 9,000주요? 예. 예, 되는데 오늘 내가 2,000주 매도를 시켰습니다. 네. 언제쯤 매도하셨나요?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예, 초반에 고시호가에 이걸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요. 4,300원인데 지금 4,175원 동시호가에서 예, 오늘 그런데 일단. 이게 장기로 나눠도 될까, 이거 어떡하 싶어요. 이게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8년도에 산 년이라서요. 네, 2008년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예, 오늘 8년도에서 이게 뭐 2,700원까지 내려가갖고 6천 얼마 사가 또 손해보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7,000주에. 네, 오늘 아침에 2,000주를 털어내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7,000주에 평균 단가가 한 4,300원 정도 후성된다. 예, 4,300원 조금 더 치는가. 그래서 4,300원 될 겁니다. 앞으로 조금 길게 들고 계실 생각이 이제는 없으신가요? 예, 길고 가도 1년, 2년 길고 가더라도 이게 손해를 볼 수 없는 것 같으면 오래 가야지. 예, 이거 예. 어쩌는가 싶어서 장기로 나눠게 하고 또 새로 사도 됐나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주가가 간다면은 뭐 기간은 상관없다. 갈 종목인지 그걸 물어보시네요. 예. 네, 후승은 가지고 계신 지가 참 오래되셨는데요. 네. 4,300 같으면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에 좀 물량을 좀 트시고 가지고 계시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물론 뭐 위에서 윗골을 달았지만은 네. 앞으로 후성에 대한 어떤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이제 그 보면은 후성이 보면 영업 이익률에서 보면은 업종 평균 한 6.84% 정도 내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3.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 영업 이익에서 조금 떨어지고요. 부채 비율도 업종 평균이 한 63% 정도 되는데 100%가 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이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4,470원 돌파하면요. 4,470원 돌파하면은 여기서 한 5,000원까지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 되면은 오늘 2,000주를 지금 매도를 하셨지만은 손실을 보였지만은 5,000원까지 가면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5,000원 정도까지 나눠볼까요? 예. 예, 그래요. 예. 근데 그 정영한 전문가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사실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4,500원 이상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지금 4,500원대에서 거의 윗골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1차적으로 4,700원대를 넘어서면은 5,000원까지 보라고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5,000원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역시 4,500원, 4,700원 이 가격대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그 전후에서 얼마나 주가가 힘이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어렵게 4,500원, 700원에서도 좀 비실비실되고 있는 주가가 쉽게 5,000원까지는 못 가겠었죠. 예, 그러니까 4,500원만 돼도 벌써 일단 플러스가 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쯤에서 올라오면은 잘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판단 이후에 한 그 정도에서 먼저 물량을 털고 나오실 것인지 아니면 5,000원까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더 기다리실 것인지 결정을 그때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4,175원 정도 물량을 정리하셨는데 일단 4,50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홀딩 관점을 얘기하셨네요. 후성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예, 네, 뭐 더 추가적인 질문 갖고 계십니까? 예. 네. 딴 거는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예. 네네. 다른 종목은 안 갖고 계시다고요? 예, 다른 종목은 뭐 몰라 겁이 나갖고 예, 못 사고 이거는 언간 오래되는 게 이거는 먼저 내려간다 오래가도 이걸 좀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요. 원래 한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또 갖고 계시면은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요. 예. 후성이라는 종목 오래 갖고 계신 만큼 뭐 아주 뭐 안 좋은 세월도 다 잘 견뎌내셨고 이제 막 빛을 보려고 하는데 잘 그 마무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후성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후성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0시 12분. 오늘은 좀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얘기해 볼까요? KMW 좀 도움을 좀 주시겠어요? 네, KMW 언제 사셨나요? 올 초에 좀 싸게 샀는데요. 네, 중간에 수익이 좀 났는데, 예. 한 6,700원 정도 선이거든요.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네. 근데 좀 더 가도 되는지 그거 궁금해서요. 혹시 11,000원대 쪽에서 약간 뭐 혹시 매도를 좀 해서 수익을 챙기셨나요? 그걸 못했어요. 그게 섭섭해서 죽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6,000원대에서 사셔서 한 11,000원대까지 갔었는데 그때 매도를 조금 못해서 아쉽지만 지금 한 9,000원대 조금 더 들고 계실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11,000원대 오면 곧바로 파실 건가요? 글쎄,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와이브로테마 KMW 상담해 주시죠. 네, KMW가, 예, 제가 한 지난주에 한번 상담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기관들이 조금씩 담다가, 금요일 날 좀 물량을 좀 내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기관들에서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개인들이 좀 많이 좀,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을 때 1차적으로 1,400원 정도, 1,500원 정도 돌파하면은 전고점 돌파하면은 제가 12,000원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 약세고요. 시장 자체가 흐름 자체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밑골이 달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1,500원 정도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11,400원 그 위에 보면은 전고점이죠. 그 돌파하면은 12,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만약에 9,200원을 이탈한다면은 9,200원 있다면 여기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그런 어떤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어떤 분인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는데 물량을 조금 줄여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계속해서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위쪽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또 플러스기 때문에 한 9,200원 정도에서 이탈하면 약간씩 일단 정리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뭐 추가 설명 드릴 거 없네요. KMW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고맙습니다. 그래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역시 수익 나신 분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수익이 조금 줄긴 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자, 10시 15분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을 정말 상담하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3153-2611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방금 보셨듯이 전문가로부터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그래,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지금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하시려고 하시죠? 예. 엑셈인데요. 네. 작년 10월 달인가? 뭐, 하여튼, 그쯤 돼서. 네. 16,000원, 5,800원에 매수가 100%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저 잠시만요. 종목명을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엑셈. 아, 웹젠이요? 예, 웹셈. 네. 그걸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내가 마을에 가서 막 열받아가 그냥 했는데, 그게 네. 15,800원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한 종목 100%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9,170원. 올해 들어서 막 5, 6, 7, 8 이때 마구마구 미끄러졌군요. 예. 예. 8,000원대까지도 갔다가 지금 겨우 좀 살아나긴 했는데. 예, 어제, 속이 상해서 어떻게 예. 뭐, 손절매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네. 지금 가는데. 혹시 웹젠이라는 종목 그때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이 주식을 사게 되셨나요? 게임주인데, 네. 이제 뭐, NC소프트 같은 거는 비싸고, 그래, 이것을, 일이 될 줄 알았으면 NC소프트 10주라도 샀으면 되는데, 예. 싸다고 게임주라고 샀는데요. 이게, 네. 저거하고, NH하고 합병되고, 뭐 이렇게, 또 그때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 안 괜찮겠나, 앞으로 NH 같이 좀, 안 올라가겠나 생각을 했는데, 내 사고도 계속 내려갔어요. 네, M&A 얘기도 있고, 또 뭐, 네. 사고 싶은 게임주 종목이긴 했었는데, 종목군이긴 했었는데, 또 가격도 조금 싸서 접근도 쉽고 해서 샀었더니, 웬일이냐, 이런 얘기시네요. 예, 웹젠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웹젠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됐고, 또 어떠한 지금은 최근에는 지금 흡수 합병, 쉽게 말하면은 웹젠이 흡수 합병은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로 인해서 추가 상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유 예수 기간이 한 1년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그날 보면은 좀 윗골을 달았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 네. 많이 받고 지난주에 반등이 일어났죠. 네. 지난주에 8,000원대를 갖다가 지지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들이 조금 많이 물량을 내놨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내놓으면서 좀 흘렀지만은 앞으로 또 어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관리를 하는 어떤 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10,000원 돌파해야 됩니다. 10,000원 돌파해야지만이 여기서 강한 흐름이 좀 나오면은 13,000원까지도 뭐 단기간에 좀 돌파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00원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사실은 15,500원대가 어떤 보면은 최근의 원래 흐름에서는 15,000원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후반기에는 거의 뭐 15,000원대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 종목의 마지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14,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3,000원대, 14,000원대 일단은 10,000원 돌파하면 그런 상향 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8,650원 여기 이탈하면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자. 100%니까 100% 같으면 사실 비중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100%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8,650원 이탈하면 좀 위험해진다.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끝으로 웹젠이라는 종목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네오이즈부터 시작해서 웹젠까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서 참 뿌듯한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0분. 예,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721 다행입니다. 1720선은 그래도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2,100억이 넘는 물량이 계속해서 누적돼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1,8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오늘 또 강하게 삽니다. 2,000억 이상 사고 있는데 오늘 프로그램과 외인의 매도 때문에 뉴욕장 시발점을 해서 1720까지 하회를 했었다가 오늘 다시금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한데요.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장은 왜 열렸나 싶을 정도로 기술적 반등을
시장을 잊게 만들 정도의 낙폭이 지난주 목요일장 지수와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장도요. 오늘 우리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2분기 GDP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적게 늘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소식이 일본 증시엔 또한 충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 조금 못되게 빠지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가 1.5% 이상이나 추락하고 있습니다. 개파락 출발해서 일본도 역시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뒤따라 열리게 될 10시 30분 이후에 개장하게 되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또 어떻게 움직일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얘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 도와주지 않는 프로그램 매물. 글쎄요. 답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찾아지기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